자, 여러분 목소리 들리세요? 속도론만 계속 풀어봤는데 그 뭐 다음 시간에도 속도론 조금 더 나가게 할 건데요. 그 3년기 계속 속도론만 풀어서 약간 좀 지겨우니까 3년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막 문제 정리하다가 하나 또 그거 재미있게 이게 뭐냐면 걸려든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고요. 브레인스토밍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 시간 1분 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저거 풀 수 있겠어요? 자, 저거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풀까요? 하하.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좋아, 좋아. 승리 좋아요. 자,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브레인스토밍. 자, pH 구한 사람 그거 뭐냐면은 이렇게 뭐 pH나 H 플러스 농도 구한 사람 한번 써볼 수 있겠어요? 마이크 세팅했거든요. 자,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면 네, 오케이. 자, 한번 풀어볼게요. 가봅시다. 첫 번째 1. 지금 얘는 요 약산하고 요 약산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얘도 산해리를 할 거고요. 얘도 산해리를 할 거거든. 그럼 이때 둘 중에 둘 다 산해리를 하면 H 플러스 농도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이렇게 약산 혼합물일 경우엔. 자,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 우선 체계적 평형 방법을 하나 써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 바로 뭐다? 질량 보존 방법을 써보고 싶습니다.
자, 뭐냐? 여기서 저 HCN에 초기 농도가 있겠죠?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을 거냐면 최종 평형 상태의 농도 HCN과 CN- 요 둘의 농도랑 같겠죠. 왜냐하면 얘가 수용액 중에서 산해리 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산해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대로 있거나 산해리를 하거나. 그럼 그 두 경우 수를 더하면 그게 전체 농도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게 이 HCN의 초기 농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꽤 용액의 농도가 진한데 1몰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얘를 편의상 C0로 둡시다. 치환을 해서 C0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럼 요게 누구에 대해서도 요 HF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텐데 얘도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산해를 해서 F-가 되거나 그 둘을 더한 게 전체 1.00몰인데 아유 뭐 편의상 얘 같은 경우 둘의 농도가 같네요. 그래서 얘도 C0, 얘도 C0로 치환을 해보죠. 그나마 좀 편해졌네요.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내가 3년기 문제 풀 때 항상 기억하라고 했던 프랙셔널 컴포지션. 여러분, 저 프랙셔널 컴포지션 기억나요? 저 항상 외우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자, 바로 뭐냐? 알파 예를 들어서 여기서 F-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F-의 알파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뭐예요? 바로 이 F-의 짝산 그 다음 짝염기 전체에 대한 요 짝염기의 존재비, 이게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했죠. 근데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냐면 외우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바로 KA 아니 H 플러스 더하기 KA 분의 KA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이 영상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KA가 바로 누구의 KA겠어요? 바로 HF의 산해리와 관련된 산해리 상수니까 HF의 산해리 상수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냐면 주변 H 플러스 농도에 대해서 그 산해리 상수만 알면 요 둘에 대한 짝염기 존재비를 요 수식으로 금세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산해리 상수가 HCN, HF 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HF의 산해리 상수가 지금 값이 좀 더 크죠. 얘를 그냥 K1이라고 둘 거고요. HCN에 대한 산해리 상수를 K2라고 그냥 간단하게 묶어 씁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HF의 산해리 상수를 얘를 K1이라고 둘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만큼 이게 사실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네. 그걸 뭐라고 두죠? 요렇게.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F- 요놈의 농도를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C0라고 했죠? C0를 이쪽으로 보내. 그러면 C0 K1 over H 플러스 더하기 K1 저렇게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누구도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짝염기 CN- 얘 농도도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C0가 초기 농도인데 HCN이건 HF건 편하게도 초기 농도가 같으니까 초기 농도 C0에 자 HCN의 산내리 상수를 써줘야 되겠죠. 아까는 HF의 산내리 상수를 썼으니까 그 HF 같은 경우 산내리 상수를 K1으로 두고 그러면 HCN은 K2가 되니까 대응시켜서 K2 over H 플러스 더하기 K2 저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손.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손.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손. 네, 특별한 거 없죠. 자,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냐? 세 번째. 전화량 보존 쓰겠습니다. 자, 전화량 보존은 뭐예요? 수용액 전체가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용액 쪽에 존재하는 양전하 그리고 수용액 쪽에 존재하는 바로 음전하 이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는 게 전화량 보존인가요? 바로 총 양전하 농도와 총 음전하 농도 얘를 생각해주면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전화량 보존 법칙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H 플러스의 농도는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 OH 마이너스 농도는 어떻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까? OH 마이너스 농도는 바로 KW를 H 플러스로 나누어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OH 마이너스 농도는 물의 자체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H 플러스로 바꾸어집니다. 그런 다음 F 마이너스의 농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H 플러스 농도 더하기 K1 over C0 K1 그 다음 CN 마이너스 농도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해서 H 플러스의 K2 그래서 어떻게 돼요? KW, C0, K1, K2 알려져 있는 상수죠. 그럼 바로 H 플러스에 대한 하나의 방정식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H 플러스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이 나타날까요? 사실은 얘는 바로 이 H 플러스에 대한 4차 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요거 통분하면 H 플러스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통분하면 3차 나오겠죠. 곱하면은 H 플러스의 4차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요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얘를 4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다항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를 이제 다항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항 전개를 한 결과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 지울까?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이게 필요 없으니까 그나 지우자.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자. 그럼 얘를 다항 정리하는 거야. 그럼 얘를 다항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와우. 짜잔. 재다항전개하면 이런 수식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H 플러스에 대한 4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앞에 첫 번째 차수를 4차가 아닌 2차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끝차를 마이너스 2차로 바꾼 거죠. 자, 이래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이 H 플러스 제곱을 다시 양변에다 곱해 주시면 바로 H 플러스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얘를 4차 방정식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맨 앞차를 H 플러스 제곱으로 나눠서 H 플러스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저 H 플러스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왜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뭐 하려고? 근해 공식을 활용하려고요. 자, 그럼 여기 근해 공식 적용하면 자, H 플러스 농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K1, K2 플러스 루트 K1 플러스 K2 제곱 마이너스 4 얘하고 얘를 곱해야 되니까 더하기 해서 KW C0 K1 K2 빼기 K1 K2 더하기 KW K1 K2 이 K1 K2 C0 H 플러스 더하기 K1 K2 KW H 플러스의 제곱 괄호 루트 나누기 2 근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짓을 왜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H 플러스 농도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H 플러스 농도인데 얘를 계산기상에다가 계산기상에 있는 ANS 여기에 있는 얘도 ANS 키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계산기에 있는 직접 앤서 키의 1승 얘는 앤서 키의 제곱을 놓고 얘를 뭐 뉴토니안 루프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주면 값이 뭐가 나온다? 0.02629몰이 나와요. 자, 아시겠죠? 계산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요 계산까지를 이해는 했죠. 이해했죠? 자, 요까지 이해했다 손. 실제로 4차 방식을 저렇게 다 풀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과정까지 이해했다 손. 자, 여기까지 이해했다 손. 뭐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자, 근데 딱 풀이를 봐서 알겠지만 자, 저대로 하고 싶어요? 저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대로 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느냐?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웁니다. 지운다잉. 더 생산인 두 번째는 화학적 직관을 이용합니다. 자, 화학적 직관 어떻게? 더 생산인
HF의 사내리만을 고려하겠습니다. 자, 더 생산인 HF의 그 사내리만을 고려한다. 자, 이건 뭐냐? 지금 둘의 초기 농도가 어떻게 되죠? 똑같이 1.0몰인데 HCN 같은 경우는 사내리 상수가 5.0 곱하기 10의 말의 10승이죠. 그래서 요까지가 HCN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HF의 초기 농도가 1몰이잖아요. 근데 걔의 사내리 상수가 얘죠? 그럼 이때 요 둘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냐고요? 요쪽이.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얘가 더 센 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F만의 사내리를 그냥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 사내리 반응식을 고려하면 그냥 HCN은 없다고 생각하고 HF만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그러면 초기 농도가 얼마? 1.0몰이죠? 그럼 반응을 하겠죠. 마이너스 X, XX만큼 반응을 하겠죠. 그럼 끝이 나요. 그럼 1.0 빼기 X, XX. 자, 그러면 사내리 상수의 정의에 따라 이것분의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0 빼기 x분의 x제곱. 한 개 지금 HF 거는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어요? x는 그 구하려고 하는 x가 결국 H 플러스의 농도인데 이쪽을 곱해. 그럼 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한 다음에 1.0 빼기 x에서 루트 왜 제곱이었으니까 그럼 계산기상에서 x자리에다가 뭐 ANS를 넣고 아까 얘기했던 뉴토니안 루프 계산을 해요. 그러면 값이 뭐가 나온다? 놀랍게도 바로 0.02629몰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아까 체계적 풀이했던 1과 완전히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뭐겠어요? 바로 약산 혼합물. 이게 하나라도 강산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약산 혼합물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에서는 둘 중 더 센 것이 전체 pH를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용액 중에서 얘도 동시에 산일이라는 게 맞지만 그래도 결국 전체의 pH를 결정하는 건 뭐? 둘 중에 더 센 것. 그것에 의한 산일이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걸 외워야 돼. 됐죠? 이해하셨죠? 자, 오늘 또 이렇게 속도론하고 3년기 문제 하나 살펴봤는데 여러분 또 학교 진도 나가는 것에 따라서 또 이제 유용한 문제들 또 찾아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년기하고 속도로는 문제 풀이를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나눠준 그 숙제집에서도요 충분히 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아유,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전에 나눠준 숙제 풀이집도 꼭 풀어보시고요. 숙제집도 연습 문제집 풀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 만나요.